네, 이번 시간은 랜덤 함수에 대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랜덤 함수를 사용하면서 RGB LED를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 RGB LE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할 거는 RGB LED의 극성과 색깔을 파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RGB LED를 여러분한테 나눠줄 거예요. 다리가 4개죠. 다리가 4개. 일반 LED는 다리가 2개고 긴 다리가 플러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 이런 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RGB LED는 일단 다리가 4개예요. 그러면 어떤 다리가 무슨 극인지 어떤 다리가 무슨 색인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RGB의 뜻이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다는 뜻이고, 사실은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얘네들이 빛의 삼원색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을 조합을 하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RGB LE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좀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PWM 신호를 쓸 수 있는 핀을 사용해 볼 건데, 그 핀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8비트로 출력을 할 수 있잖아요. 8비트라고 하는 얘기는 총 256가지 단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R에서도 256단계, G에서도 256단계, B에서도 256단계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단계가 각각 다르게 조합이 된다면 총 몇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산기를 꺼내서, 자, 계산기를 켜고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하면 됩니다. 자, 1600만 77 1677만 7216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사람이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소니에서는 어떤 방식을 꾀한 적이 있냐면, 그리고 예전에 소니도 그랬고 지금 가장 최신에 나온 그 뭐죠? 애플에서 나온 컴퓨터 중에서 일체형 컴퓨터 있죠? 5K 나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래요. 10비트를 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R의 8, G의 8, B의 8비트를 쓴 거지만 10비트를 씁니다. 그럼 10비트는 총 몇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냐면, 10비트가 1024, 이게 10승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총 1000만 10억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날로그 출력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의 수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자면, 원래 이제 이런 CR2032라고 하는 그 리튬 전지인데, 납작한 전지 있죠? 얘가 3V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또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요게 뭐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좀 아까워서 일단 우리는 테스트를 똑같이 해볼 건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일단은 파일에 예제 베이직 블링크를 열 거예요. 블링크를 열고 얘를 업로드 할 거예요. 보드하고 포트 확인하고 업로드를 합니다. 보드에다가. 이 보드에 업로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LED 빌트인이라고 하는, 얘는 13번 핀을 의미하거든요. 13번 핀을 깜빡거리게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얘가.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 보면서 여기 LED의 긴 다리, 짧은 다리를 막 꽂아 보는 거예요. 살짝 벌려도 되니까 상관없이 이렇게 벌려서 막 꽂아 보면 어떤 건 불이 들어오고 어떤 건 안 들어오고 막 그럴 거예요. 이렇게. 자, 안 들어오죠? 뭐 거꾸로도 한번 꽂아보고 뭐 이렇게 꽂아보는 거죠. 안 들어오네요. 뭐 어떻게 꽂아야 되나? 이렇게 꽂아볼까요? 계속 안 들어오네. 잠시만요. 업로드가 됐나요? 업로드를 안 했군요. 한 줄 알았네. 잠시만요.
네,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13번에다가 LED를 켜고 끄는 명령이니까 이런 식으로 꽂아보면 빨간색도 나오고, 그러면 또 다르게 꽂아보는 거예요. 거꾸로도 꽂아보고 하면 뭐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뭐 다시 또 녹색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파란색도 나오는지 확인하고, 자, 이렇게 다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그림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판에다가 이 RGB LED의 각각의 다리의 극성과 색깔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요것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브리핑에서는 요거하고는 상관없이 미션에서는 사실 이렇게 다른 미션을 줬고, 지금 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요것을 선생님한테 확인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림판으로 작업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의 RGB LED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RGB LED가 어떤 것이냐, 요걸 찾으라는 미션을 지금 중간 미션을 하나 주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위쪽 거는 커먼 캐소드 RGB LED고 아래쪽 거는 커먼 애노드 RGB LED예요. 근데 웃긴 건 여기에 커먼 캐소드는 제일 긴 다리가 지금 이 단계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이 단계에서 다 끝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극, 제일 긴 다리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제일 긴 다리가 플러스 극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기호를 봐도, 기호를 보면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는 그라운드인 거고, 우리는 RGB를 제어하게 되겠죠. RGB를 제어를 할 거예요. 이거를 PWM 핀을 사용해서 제어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통 플러스잖아요. 아두이노 보드에는 그라운드가 3개가 있어요. 그죠? 기억하나요? 3개 한번 찾아보세요.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핀 말고 0번부터 13번 핀까지를 제어를 해서, 그 중에서 RGB를 제어를 하려면 PWM 핀 356, 90, 11번 이 핀들을 제어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LED 쓰는 거랑 똑같이 밝기 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밑에 거는 보면 공통 플러스가 있고 RGB를 사용한대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RGB 핀도 PWM 핀 356, 90, 11번 핀을 쓰면 되는데 이상하게 동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하고 정말 다르게 반대로 동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GND에 꽂아주는 게 아니고 공통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 보이죠? 이 GND 옆에 5V라고 써 있는 곳, 요게 공통 플러스인데 이 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핀을 사용해서 우리가 제어를 할 거예요. 일단은 그렇다는 거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커먼 애노드 RGB 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명령을 내려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키려면 커먼 캐소드 RGB LED랑 반대로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구나,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션이 그런 미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일단 넘어갑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따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뭐죠? 네, 전지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LED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늘 했던 거랑 똑같죠.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하고,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한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석이나 뭐 다른 것들을 다 본다고 해도 플러스가 플러스에 연결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자석이 N극과 N극이 연결되는 거 본 적 있어요? S극과 S극이 연결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전기에서는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나온 개념,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이거예요. 여기서 C는 캐소드를 얘기하고 A는 애노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노드, 캐소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지에서 캐소드, 전류가 나오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전지에서 전류가 나오는 것. 근데 여기서는 봐봐요. LED에서도 전류가 나오는 곳, 이거는 캐소드예요. 결국에는 전지든
LED 소자든 부하든 뭐 여러 가지든 전류가 나오는 쪽은 다 캐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지에서 음극은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전하 말고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류가 들어가는 쪽인데 이쪽을 에노드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부하 혹은 LED 뭐 액추에이터 이런 데서도 전류가 들어가는 곳은 에노드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전류 캐소드에서 나와서 부하의 에노드로 들어갔다가 부하의 캐소드로 나와서 전지의 에노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개념이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전지의 플러스 극은 전류가 나오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 부하의 플러스 극은 전류가 들어가는 곳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부하의 마이너스 극은 전류가 나오는 곳을 의미하고 전지의 마이너스 극은 전류가 들어가는 곳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LED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실 이 회로도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미션의 정답을 알 수 있는 표죠. 사실은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는 9번, 10번, 11번을 쓰겠다는 거고 RGB로 9번, 10번, 11번 혹은 10번, 11번, 10번, 9번을 쓰겠다는 얘기고 5V에다가 공통 5V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연결을 안 할 거고 저항을 연결하기보다 여기서 그냥 직접 연결을 해주세요. 저항을 연결을 하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냥 직접 5V를 여기 제일 긴 다리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정답이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 이제 프로그램을 올릴 거예요. 자, 연결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제일 긴 다리를 이렇게 그냥 옆으로 꽂아줘요. 그 다음에 제일 긴 다리를 선생님 검은색 선을 쓸 거예요. 그리고 얘를 사실은 그라운드에 연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LED의 종류 특성상 이렇게 써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긴 다리 옆에 요 다리를 11번에 꽂아줄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10번에 꽂아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다리를 이렇게 9번에 꽂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사용했던 거 말고 여기 RGB LED 랜덤 슬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 링크 또 해놨으니까 이거 보고 긁어도 되고 링크 가서 긁어도 되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쳐줘도 좋아요. 그대로 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업로드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이게 될 거예요.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자, 어떻게 동작할까요? 어때요? 지금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예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물티슈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덮어볼까요? 이건 좀 별로 솜이 최고인데 일단은 물티슈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들어갑니다. 일단은 여기에 프로그램에는 핀 1, 2, 3가 3, 5, 6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작성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미션으로 제공을 할 건데 너무 쉬워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3, 5, 6번을 우리가 이제 핀 사용할 거다. 여기는 90, 11번이죠. 선생님 거는 이렇게 쓸 거고 int 핀 1, 3 요거는 핀1이라고 하는 방을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여기다 3을 집어넣어라 이 뜻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롱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int나 롱이나 플롯이나 캐릭터나 전부 다 자료형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int가 1바이트를 저장한다면 롱은 그거보다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의 이다라고 한번 보면 되고요. 한번 볼까요? int long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마 설명을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C++에서 여기 보면
들어가 보면 인트가 어디 있나요? 여기는 여기 있네요. 인트 8, 인트 16 이렇게 되는데 인트 8은 기본이 1바이트예요. 1바이트 자료를 1바이트의 용량을 사용하는 거고 8비트를 얘기하는 거죠. 1바이트는 플롯은 4바이트를 쓰네요. 와, 32비트를 쓰는 거고 롱, 더블, 롱 이렇게 되는데 얘는 8바이트를 쓰네요. 어마어마하게 메모리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인트를 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자료형인데 롱을 쓴다면 8배의 메모리를 더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총 용량이 메모리가 32KB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긴 걸 쓰려면 메모리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프로그램을 또 돌아가서 롱은 그런 의미다. 그리고 렌은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자료형의 그 방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 렌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랜덤 1,7이라고 돼 있죠. 이 랜덤 함수를 렌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랜덤 함수에서 나온 값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일단은 초기화는 시키지 않았지만 변수를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렌은 0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핀 1, 2, 3를 아웃풋으로 보이드 셋업에서 설정을 해주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요게 이 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를 보면 랜덤 1,7이라고 되어 있고 랜덤은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랜덤이 한번 가볼까요? 아두이노 CC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랜덤을 검색을 해볼게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랜덤의 뜻은 알고 있죠? 우리말로는 무작위예요. 무작위. 그럼 랜덤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구문이 나와 있죠? 랜덤 해놓고 맥스 이렇게 해놓으면 0부터 그 값까지 중에서 무작위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랜덤 해놓고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해놓으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의 값들을 랜덤으로 뽑아내게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롱 해놓고 랜덤 넘버 이렇게 돼 있네요. 랜덤 넘버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뭐죠? 시드를 받아서 랜덤 넘버를 랜덤 300 이렇게 해놨네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0부터 300까지의 숫자 중에서 랜덤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10부터 20까지 랜덤을 랜덤 넘버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여기 나왔으니까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랜덤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렇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부터 7까지의 값 중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렌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루프를 돌 때마다 여기에서 1부터 7까지 값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포문이 나와 있는데 포문은 뭐죠? 예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LED를 점점 밝게 점점 어둡게 하거나 뭐 순차적으로 뭔가 이동하게 하거나 그때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구문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느냐? 초기값 써주고 i가 0, 이 i는 랜덤 포문 요 중괄호에서만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을 비교를 해봐요. i가 초기값이 0이니까 255보다 작거나 같아요. 조건이 참이면 밑에 있는 구문을 실행하는 거죠. 밑에 있는 구문이 이제 i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랜덤이 1과 같다면 랜덤이 2와 같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쭉. 그러면 여기서 1이면 핀 1에 i 값을 써주고 i 값은 0부터 255까지 10단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폼은 예전에 설명해 줬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쭉쭉쭉쭉 올라간 다음에 딜레이는 10으로 그러니까 0.01초 간격으로 10씩 쭉쭉 올려서 한 25번의 단계를 거쳐서 점점 밝아지겠죠. 사실은 밝아질 거예요. RGB LED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고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서 1부터 7까지 이렇게 쭉 써 있어요. 한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1과 같다면
핀 1을 i 값을 써주고 2와 같다면 핀 2의 i 값을 써주고 3과 같다면 핀 3의 i 값을 써주고 4는 핀 1, 2, 5는 2, 3, 6은 1, 3, 7은 1, 2, 3. 자, 이렇게 하면 총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 나올까요? 원래 이론상이라면 총 2의 3승, 그러니까 R이 꺼졌다 켜졌다, G가 꺼졌다 켜졌다, B가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씩 나오잖아요. 이게 조합이 되면 2의 3승에서 총 8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8가지 중에서 왜 7가지만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놨을까요? 왜냐면 당연하죠. 0일 때는 다 꺼지게 되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 건데, 사실은 요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다가 요 플러스 10이라고 한 것을 10 대신 1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업로드 해볼게요. 업로드를 해보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느려질 테니까. 자, 확 밝아졌다가 천천히 어두워지죠. 또 확 밝아졌다가 천천히 어두워져요. 확 밝아졌다가 천천히 어두워지고, 빨간색이든 섞인 색이든 뭐든 상관없이 확 밝아졌다가 천천히 어두워져요. 근데 웃기죠. i가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1씩 더해지는데 왜 확 밝아졌다가 천천히 어두워질까요? 요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을 하는 것이 아마 마지막에 있는 미션일 거라고 봅니다. 요것을 해결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RGB LED,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RGB LED를 다룰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미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첫 번째 미션은 파일 예제 베이직 블링크를 열고, 파일 예제 베이직 블링크를 열면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베이직 블링크를 열면 프로그램 하나 나오겠죠? 프로그램 나오는데 여기 보면 LED 빌트인 요게 13이라고 똑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이렇게 3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니까 요거를 좀 수정을 해서 뭘 만드냐면 RGB LED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순으로 1초씩 켜졌다 꺼지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거, 이상한데? 0부터 시작하는데 왜 확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지? 확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진다? 원래 이 프로그램대로라면 점점 밝아졌다가 확 꺼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요것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요것을 한번 미션에서 테스트를 해서 선생님한테 브리핑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 스케치를 작성할 때 테스트를 진행할 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아마 요거를 시도하다 보면 두 번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냥 힌트를 주자면 커먼 에노드와 커먼 RGB는 반대로 동작한다 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미션을 체크를 하면 이번 수업이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